최근에 나온 2024년 7월에 나온 여권 파워 데이터를 보면은 1위가 싱가포르 195개국, 2위 일본 192개국, 3위 한국 191개국. 일본은 뭐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세계 탑급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권 파워가 아깝다, 이러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판을 했고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을 했고요.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요 그래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2023년 일본인 여권 소지율 17%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여권 보유율이 50%가 넘어가요.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을 안 간다고 하는 미국인조차도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17%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최근에 나온 2024년 7월에 나온 여권 파워 데이터를 보면은 1위가 싱가포르 195개국, 2위 일본 192개국, 3위 한국 191개국. 일본은 뭐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세계 탑급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권 파워가 아깝다, 이러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여행을 안 간다는 거죠. 해외 여행을 하는 일본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본 여행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본행 비행기를 타면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나 똑같이 한 90%는 한국인이에요. 일본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는 일본인들한테 꼭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해외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요거는 나이대에 따라서 좀 갈립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뭐 하와이나 뭐 대만 정도 가본 적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젊은 층은 거의 대부분 해외여행 해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윗세대들은 예전에 좀 풍요로운 시대 때 여행을 많이 다녔었던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좀 제가 옛날 영화를 좋아해서 예전 영화를 좀 많이 보는데 한 80년대 정도 되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일본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좀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카메라 목에 걸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하는 그러한 일본인들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일본인들이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한중일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나 라는 정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프랑스 사람들이 한중일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었어요.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국인은 단체 여행객으로 단체로 다닌다.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자른다. 여자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한국인은 개별적으로 다닌다. 보통 둘이서 다니고 걸을 때 굉장히 경쾌하게 걸음을 걷는다. 그리고 패션이 굉장히 세련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일본인 같은 경우는 수트를 입는다, 이 한마디로만 설명을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서 프랑스에 가기 때문에 수트를 입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즈니스맨이다, 그러한 것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학생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을 굉장히 많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해외 유학조차도 안 갑니다. 한국 유학생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해외 유학생이. 통계를 보면 인구가 2배 이상 더 많은데 유학생 수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유학조차도 안 가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여권 발급이 조금 불편한 게 있긴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여권 신청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도청, 시청, 구청 뭐 이런 데서 여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정해진 장소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신청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 뿐이지 그것 때문에 여권을 신청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권을 신청을 해도 한 일주일 안에는 발급이 됩니다. 빨리 나와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여권 발행 비용이 비쌉니다. 5년 여권이 11,000엔입니다. 뭐 대충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돈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짜리 여권이 16,000엔. 이거 뭐 한 14만 원 정도 하는데 신청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싼 측에 속해서 좀 요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 요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여행협회에서 일본 정부한테 건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성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여권을 배포하자 이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여권이 신청하기도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비싸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냥 무료로 여권을 주면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런데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해외여행 가지도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왜 혈세를 투입을 해서 여권을 주느냐 뭐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여행협회에서 고민이 많은 거죠.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여기서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고민해서 일본 정부에게 이러한 건의까지 하게 된 거죠.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은 여행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일본 전국적으로 여행지가 많다. 어딜 가든지 뭐 볼거리가 많다. 뭐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중국이나 이런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아예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지금은 여행을 안 가잖아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하고도 뭐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금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좀 그 부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후에 버블 꺼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급속하게 하락을 하면서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변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갈 그러한 여유도 안 생기는 거죠. 이거는 한국하고 정말 크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한번 볼까요? 한국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보다 더 많고 이거는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즐기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여유조차 사라져서 해외여행을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어학교육기관 에듀케이션 퍼스트의 2023년 조사에 의하면 영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113개국 지역 중 일본인의 영어 실력은 87위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은 49위, 베트남 58위, 인도네시아 79위, 중국 82위, 그 밑으로 일본이 87위입니다. 요거는 정말 최하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1년 조사 이래 일본의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8세에서 25세까지의 영어 실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젊을수록 영어를 더 못한다는 거예요. 젊을수록 더 해외에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도 안 가고
외국어도 안 배우고 외국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순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일본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 국적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야 되잖아요. 해외에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비행기를 타는 일본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국적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공항 같은 경우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저희 공항을 이용을 하면은 그 금전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뭐 이러한 그런 이벤트를 실시하는 그러한 공항도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젊은이의 아웃바운드 정책이라는 정책을 세워서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을 해외에 보내기 정책이에요. 해외에 내보내자. 너무 해외에 안 가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해외여행 가면은 돈을 줄게. 비행기 티켓 공짜로 해줄게. 해외여행 가라.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요. 심각한 수준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유학을 안 간다. 여행을 안 간다. 해외에 나가서 정말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일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지 일본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메이지 유신이 그거잖아요. 메이지 유신이 시작을 했을 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우물안 개구리였다 우리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되고.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정말 밖으로 안 나가고 반대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이 여권 보유를 통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경제 추락이 되고 있고 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안 가고 유학조차 안 가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은 해외에 안 나가고 한국인은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 유튜브만 보더라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해외여행 유튜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또 전달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고 유학을 가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더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